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우리 지식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은요, 광화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뭔가요? 저는 어려서부터 광화문 간다 이퀄 교보문고 간다 였거든요. 그래서 교보문고와 광화문은 거의 그냥 동급으로 같이 쓰이는, 같이 떠오르는 말이었어요. 그거 외에도 뭐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고요,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경복궁, 그리고 규현의 노래 광화문에서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는 정치 집회가 아마 제일 많이 연상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서울 오게 되면 표지판에 이런 식으로 서울까지 몇 킬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의 기준이 바로 광화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톨게이트까지 얼마 남았다가 아니라 광화문까지 얼마 남았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광화문은요, 최근 들어서는 광장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인훈의 소설 광장도 있고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도 광장정치라고 그러잖아요. 발언하고 토론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광장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광화문이 그런 광장의 역할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요, 여의도가 그런 큰 광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드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스팔트로만 깔려 있거든요. 이 한쪽 구석에서 이제 자전거 빌려주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놀았는데, 한여름에 여기서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러면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빨갛게 익어서 나오는 그런 광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집회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열렸는데요. 여의도에 공원도 들어서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국회보다는 청와대에 어필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언론사들이요, 광화문 근처에 몰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막 복합되어서 광화문이 최근에는 정치적 역할을 많이 담당하게 되었죠. 진보에게도 그렇고요, 보수에게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또 수많은 직장인들이 활보하는 곳이 광화문이죠. 코로나 시국이 아니면 경복궁이나 청계천 같은 곳에는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은 우리들의 공간, 시민들의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 시민들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만드는데 한 스푼 정도는 공헌하는 것이요, 바로 광화문 현판인 것 같아요. 교보생명 빌딩 아시죠? 이순신 장군 동상 바로 옆에 있는 거, 거기 지하에 또 교보문고도 있잖아요. 이 교보생명 빌딩에 걸려있는 그 현판을 얘기하는데요. 이 교보생명 빌딩 주소가 여기 보니까 종로구 종로 1이에요. 종로 1번지죠. 상징적입니다. 바로 그 종로 1번지에 걸려있는 현판의 문구는 어느 사이엔가 시민들에게 뜻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요, 이 현판에 어떤 메시지를 넣을 것인가를 마케팅팀이나 아니면 높으신 분들이 딱 정하는 게 아니라 광화문 글판 문안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서요, 거기서 시민들의 추천, 그리고 선정위원들의 추천작들을 놓고서 심사를 해서 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구도 오디션으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소설가, 시인, 수필가, 그리고 광고인, 언론인 등이 다양하게 선정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과학자도 한 명 정도 포함되는 게 어떤가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인가 길을 지나가다가 광화문 현판에서 이렇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하긴 뭐 얼마 전에는요,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가 현판으로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런 넘어져도 괜찮아, 또 런 좀 다쳐도 괜찮아 라는 문구였었는데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건네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걸린 문구들 중에서 탑2를 뽑아보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그리고 나태주 시인의 풀꽃, 이 두 시를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의 제목을 얘기하시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은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는 이 문구거든요. 이게 현판에 걸려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태주 시인의 풀꽃은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거죠. 약간 간질간질하긴 하지만요, 이건 역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광화문과 강남 교보에 크게 걸리죠. 이 현판이 한번 붙으면요.
그리고 한번 붙으면 한 계절을 지내게 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요. 아무래도 한두 번이라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음을 울리고 또 공감을 자아내는 글귀들은 굉장히 오래오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요, 또 많은 좋은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1년 동안 계절마다 4개, 그리고 그것이 30년 동안 쌓여오다 보니까 양이 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소개하는 책이 나왔는데요.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 입니다. 현판에 올라온 문구뿐 아니라 거기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한 에세이 등 여러 가지 읽을 거리들이 풍부합니다. 저 2가지 외에도요, 제가 기억에 남고 좋아하는 문구는 2개가 더 있어요. 앞에 탑2는요,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2가지 기억에 남는 문구인데요. 지금 얘기하는 2가지는 저한테 기억이 남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슈퍼패스로 이렇게 올려보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요, 바로 이 시거든요.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라는 김사인 시인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이 책을 보면서 다시 기억이 난 문구예요. 아, 이런 게 있었지 하고 기억이 난 건데요.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 오로지 새날이라는 정현종 시인의 시입니다. 정현종 시인은요, 원래 짧고 간결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공감을 자아내는 시를 많이 쓰시는 시인이라 이런 현판 문구에 정말 최적화된 시가 많은 것 같아요. 벌써 여기서도 이관왕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으신가요? 광화문 현판으로 올라오는 문구들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시대, 그 상황에 시민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보니까 시류에 맞고요,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감을 자아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문구들을 많이 알았다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보내주는 것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은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였습니다. 굉장히 큰 시내 한복판에 엄청난 광고판이 있는데요. 그 광고판에 자사의 광고를 하지 않고 또는 돈 받고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공감을 주는 그런 글귀를 적어 놓는다. 교보생명이 하는 건데 교보생명이라는 로고도 안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요, 정말 세계에서 보기 드문 문화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글귀들을 모아서 이런 책을 냈다는 게 정말 이거야말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귀 하나하나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읽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판들이 있기 때문에 광화문이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다음 현판에는 어떤 글귀들이 걸릴까 기대가 되네요. 마치 제가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을 기대하듯이 말이죠. 감사합니다.